바다에 의해 육지와 분리된 땅 섬. 섬은 신비로움과 동경의 대상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섬은 육지와는 다른 특별한 자연 생태계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섬은 모두 3,150여 개. 그중 400여 개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 바다를 건너 섬으로 간 동물들이 있다. 새로운 손님을 맞아들인 섬과 섬에 간 동물들. 섬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포항으로부터 바닷길 217km. 그 끝에 울릉도가 있다.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울릉도는 다양한 생태 자원과 독특한 자연 환경으로 천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희귀 동식물의 보고다. 신비의 섬 울릉도의 늦가을. 총소리가 요란하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꿩 때문이다. 여름 내 깊은 풀숲에서 숨어 지내던 꿩들이 가을 서리가 내린 뒤부터 마을 근처의 밭을 아예 안방처럼 차지했다.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화산섬 울릉도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15%뿐. 산비탈의 일군 밭농사가 대부분이다. 거의 파문 거라요 그게. 이거. 울릉도의 밤마다 농민들의 한숨이 깊다. 꿩은 땅에 묻힌 감자까지도 참 알뜰하게 쪼아 먹었다. 요새 청소를 내고 해. 이런 건 다 상품 안 되잖아요. 무엇이잖아 이렇게. 이런 건 좀 전부 다 꽁이 쪼다 이래요. 꽁 쪼졌는 데는 수확도 안 돼요. 밤마다 안 돼요. 거의 많은 경우 지도 안 먹는 땀 흘린 농민들이 거두는 것은 결국 꿩의 뱃속을 채우고 남은 것들뿐. 작년 고구마 농사도 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반은 수확을 포기했다. 흡인닭하니 같아요. 요만큼 주디가 더 꺼내버려. 그래요? 똥이.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대충 해가 좀 가까운데 지킬 정도에 조금 씨앗 뿌리지. 그 외전에는 한 개도 못 먹어. 저 산 밑에 저런 옥수수밭 이런 건 다 포기했네. 포기했지요. 주부수 다 포기돼. 저쪽에 가보면요. 숨은다고 수만 오면 다 파먹고 올라가 달리는 거 다 파먹고 뭐네 농사. 꿩 때문에 옥수수를 포기하고 감자, 고구마, 더덕 같은 농작물로 바꿨지만 그래도 꿩의 불의를 피하지 못했다. 천사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도 무야는 게 무슨 뭐 해봐야지 뭐. 시름은 깊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그전에는 이 마음 놓고 그저만 농사 그 누가 가나 뭐 심하면 오면 수확하고 심하면 수확했는데 인자는 마음이 불안해 숨무치를 못해. 시다 먹고 이런 거지. 비싼 시 저 여기서 구입해갖고 와가 예? 심한 오면 그 인건비 대리법 없어져 부재 종자대 없어져 부재 내 뭐 헌일에 부재 밥비야 부재 뭐 이모 저뭐 다 손해 헛바이. 울릉도는 눈 속에 갇힌다.
때로는 12월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듬해 봄이 돼서야 녹는다. 외딴 섬은 혼자서 6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과 더불어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이뤄냈다. 눈이 그치자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 나리분지에 여러 마리의 꿩들이 날아들기 시작한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다. 꿩들은 지난 가을에 먹다 남긴 옥수수가 있는 밭으로 모여든다. 꿩들이 가장 좋아하는 옥수수를 차지한 것은 수컷들. 형형색색의 깃털만큼이나 수컷은 점프 실력도 화려하다. 꿩은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전형적인 일부 다처의 새다. 몸집이 크고 윤이 나는 멋진 깃털을 가진 수꿩일수록 많은 암꿩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수꿩들의 먹이 다툼은 더욱 치열하다. 꿩의 식성은 다양하다. 농작물은 물론 곡식의 나달과 풀씨, 메뚜기나 개미, 심지어 지네와 달팽이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먹이도 가리지 않는 꿩이지만 눈 내린 겨울은 힘겹다. 수꿩에게 밀려난 암꿩은 마르지 않은 풀잎을 용케 찾아낸다. 꿩의 짧은 부리는 눈을 헤치고 금세 구덩이를 만들었다. 땅속의 감자나 고구마도 이렇게 파먹었을 것이다. 새봄을 위해 남겨둔 종자 옥수수마저 온전히 겨울나기가 힘들다. 울릉도는 뱀이 없고 꿩 없고 거지 없고 도둑 없고 이게 다 뭐 6가지 그래 없는 게 이제 이게 꿩이 이게 생기가 큰일 나고 최고 못한 게 이게 생겨. 멀리 날지 못하는 꿩은 20년 전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동해의 먼 섬 울릉도에 도착했다. 관상과 식용을 목적으로 들어온 꿩은 한동안 사육장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해 태풍에 꿩을 가둬놓았던 그물이 찢어졌고 그렇게 해서 꿩들은 울릉도에서의 자유를 허락받았다. 한 번에 6개에서 많게는 18개까지 알을 낳는 꿩의 강한 번식력은 결국 울릉도를 꿩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1998년) 이후 울릉도에선 꿩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꿩을 구제하고 있다. 해마다 1000여 마리 이상을 솎아냈고 올해도 1500마리 정도를 잡을 계획이다. 하지만 꿩의 숫자도 피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울릉도에서 꿩은 자유도 생존도 어렵다.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115km. 남도의 바다를 2시간여 동안 쉼없이 달려야 거문도와 만날 수 있다. 고도와 동도, 서도 모두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문도. 이 섬의 인구는 모두 1800여 명인데 거문도에서 사람의 숫자보다 많은 건 떠도는 야생 고양이들이다. 어판장에 빈틈을 노리고 있던 한 녀석. 카메라를 발견하자 귀찮은 듯 비호같이 그 자리를 떠난다.
바람 많은 섬에서 대나무 숲과 야산은 방해받지 않는 고양이들의 안식처. 그래도 배고픔을 달래줄 먹이는 아쉽다. 배짱 두둑한 고양이들 몇 마리가 어느 집 앞마당으로 몰려들었다. 녀석들이 탐낸 것은 강아지의 사료. 자신의 밥그릇을 넘본 고양이들이건만 강아지는 너그럽기만 하다. 항상 먹이를 찾아 떠도는 서글픈 처지인데도 고양이는 살이 올랐다. 거문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종으로 1년 내내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까부터 낚시꾼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녀석. 기다림이 지겹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모양이다. 마침내 낚시꾼들이 떠나면서 고양이의 오랜 기다림도 끝난 것 같다. 고양이의 긴 인내는 낚시꾼이 잡아놓은 생선 한 마리로 보상받는다. 자신만의 영역을 정해놓고 다른 녀석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고양이들. 먹이가 풍부한 방파제는 고양이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다. 후각이 발달한 고양이는 먹이를 먹기 전에 항상 냄새를 맡아 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녀석은 먹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발톱을 세우고 유연하게 방파제 위로 올라간 고양이. 녀석의 구미를 당긴 건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고등어. 소금을 뿌려 짭짤한 생선이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다. 습성상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가 거문도에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 2년 전에 우리 섬에 쥐가 많다 보니까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고양이 한 쌍을 집에서 길렀는데 그게 이제 새끼를 치고 그 새끼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번식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양이가 상당히 많게 되었습니다. 거문도에 밤이 깊었다. 야행성인 고양이들은 밤에 더 활기를 띈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용감하게 가게 앞으로 다가간다. 이곳에 먹을 게 많다는 걸 벌써 눈치챈 모양이다. 고양이의 눈은 사람보다 6배가 밝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먹이를 찾느라 한 마리는 배 위에까지 올라왔다. 쓰레기 봉지를 노리고 있는 녀석.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주위를 살피는 여유까지 부린다. 결국 얻고자 했던 것을 차지하고야 만다. 고양이 한 마리는 해변가까지 진출했다. 바닷물에 밀려온 쓰레기들 속에서 가끔 먹이를 찾을 수 있어서다. 곧이어 나타난 또 한 마리의 고양이. 경쟁자의 등장에 먼저 온 고양이가 잠깐 긴장한다.
주택가 골목에선 아까부터 한 녀석이 잠복 중이다. 녀석의 목표는 건어물 가게.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앞에 가방이 있는 걸 보면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고양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잠시 뒤 가게 안으로 잠입한다. 소리가 들리자 다시 나와 주위를 살피는 고양이. 녀석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가게 주인은 고양이가 나가자마자 금방 돌아왔다.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 전 그 고양이가 다시 왔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고양이가 자리를 뜬 건 자동차 때문이었다. 1년 내내 싱싱한 생선이 풍부한 거문도. 요즘엔 삼치가 제철이다. 거문도의 경제권은 수산업이 쥐고 있다. 밭농사마저 짓기 힘든 지형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다에 희망을 걸고 살아왔다. 그런데 거문도에선 야생 고양이들 때문에 생선을 말릴 때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이 들고양이들이 산에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민가로 내려와 가지고 민가에 이제 가정집 부엌이나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가서 뭐 음식을 이렇게 훔쳐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섬 지방이다 보니까 마른 고기,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선 내지는 그런 것을 고양이들이 이렇게 또 채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피해. 아니 그 마른 갈치 같은 거 갈치를 넣으면은 고양이가 와서 많이 빼먹어 버려요. 발 밑으로 들어와서. 그러고 도저히 고양이를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피해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환경부에서 들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서 먹이를 분석해 본 결과 들고양이 먹이 중 41%가 포유류나 조류, 곤충들의 동물로 나타났다. 야생 고양이는 생태계의 작은 호랑이다. 주민 여러분, 미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진정이 있어 고양이 포획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 마을에 많은 피해를 날이 갈수록 주고 있는 극성스러워지는 야생 고양이를 견디다 못한 섬 주민들이 육지의 포획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다른 가축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줄로 묶어 입맛 두시면 까다로워진 야생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을 유혹할 미끼는 참기름을 바른 통닭. 2003년에도 한 차례 고양이 포획을 했다. 당시 400여 마리가 잡혀 육지로 갔지만 거문도에선 고양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남아있던 고양이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계속 번성해 간 것이다. 냄새를 맡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다. 경계심이 많은 고양이는 포획틀 안을 바라보기만 한다. 이미 몸의 반 이상을 들여놓은 상태지만 움직임은 더디다. 결국 한 마리의 고양이가 미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하룻밤 사이에 포획틀에 잡힌 고양이들이 60여 마리. 고양이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섬에 들어왔고 다시 또 이렇게 떠난다. 만남도 헤어짐도 고양이들에겐 그저 낯설다. 제주도 북제주군에 속하는 사수도는 슴새의 서식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2만여 평의 섬은 새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낙원이다. 상록 화렵수림으로 이루어진 사수도의 숲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져 있다. 까마귀 쪽나무, 새들에겐 아주 유용한 나무다. 가지는 보금자리가 되고 열매는 새들의 별미가 된다.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예민한 흑비둘기도 사수도를 선택했다. 사수도의 귀염둥이 바다 직바구리. 맹금류의 왕자인 메이 역시 벼랑 끝 암벽에 둥지를 틀었다. 사수도 근처 바다 위를 낮게 날며 먹이 활동에 여념없는 녀석들은 슴새들이다. 슴새들은 수면 가까이에서 정어리나 멸치, 꽁치, 고등어 등을 잡아먹는다. 슴새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수도에서 지내고 6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호주 해역까지 가서 겨울을 난다. 우리나라 철새들 중에선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다. 무려 17시간이나 계속된 슴새의 먹이 활동은 해가 저물고 나서야 끝났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보금자리가 있는 사수도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슴새는 6월과 7월 사이에 사수도에서 번식한다. 번식기를 맞은 슴새들이 섬으로 돌아와 시끄럽게 짖어댄다. 발에 물갈기 덕에 바다 생활은 편하지만 땅에서는 이것 때문에 뒤뚱뒤뚱 걷는다. 다른 새들과 달리 슴새 둥지는 땅속에 있다. 땅굴 파기 명수인 슴새. 어떤 녀석은 1m까지 파서 둥지를 만들기도 한다. 주로 나무 밑둥이나 갈대숲, 풀 아래 흙을 파서 둥지를 만드는데 남의 보금자리를 침범한 불청객 때문에 둥지 안에선 싸움이 벌어졌다. 땅속 둥지 안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어미 슴새는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중이다. 슴새는 1년에 한 개씩 알을 낳아 2달 가까이 품는다. 슴새 둥지 앞에 뒹구는 알 껍질. 슴새 부부의 한 해 번식은 실패로 끝났다. 대체 알은 어떻게 해서 깨진 것일까? 알이 부화를 했을 경우 이쪽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새끼가 알을 깨고 부리를 통해서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쥐가 포식했을 경우에는 절반가량을 이렇게 부셔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슴새 알을 포식한 것은 바로 쥐였다.
사수도의 쥐는 육지의 쥐보다 훨씬 몸집이 크다. 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까지 과연 어떻게 왔을까? 배 때문에 들어왔나요? 예. 밤에 정방한 배들이 이제 지가 이제 배가 있다가 이제 줄 타고 내려오고. 우리 옛날에 이 집 앉아줄 때, 굴에서 앉을 때 우리 가빠질 때 지가 발도 물고 입으로도 올라다니고 얼굴 타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얘랑 떨어지고 서리로 치면 떨어지고 그러고 다니고. 뜻하지 않게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쥐를 이 섬에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다. 제작진은 겨울 사수도를 찾았다. 겨울을 나기 위해 틈새가 떠난 사수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숲을 속에서 발견한 땅굴 2개. 놀랍게도 틈새굴과 쥐굴이 나란히 있다. 틈새가 다시 사수도로 돌아오면 천적인 쥐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틈새의 굴은 지금 비어있지만 쥐굴에서는 쥐의 활동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최근까지 쥐가 이 굴에서 살았다는 증거다. 한 번 더 건드려주세요, 두 개를. 쥐굴이네. 쥐굴은 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네, 쥐굴이. 어휴, 저기 뻑 뚫렸네. 쥐굴치고는 꽤 크다. 이거 손도 잡으세요. 그런데 그 굴 안에서 짐승의 뼈가 발견됐다. 새 뼈네. 새인데, 새? 뭐 새 잡아먹었네, 뭐 심살 잡아먹은 것 같아, 저기. 어느 부위인가, 이게? 쥐가 예, 이 뼈를 갉아먹었네요. 갉아먹은 여기 갉아먹은 흔적 있네요. 네. 이렇게. 이야. 여기 심지 천적은 쥐밖에 없는데 결국은 쥐의 네. 소양 아닙니까 이거? 예, 이게 쥐가 그런 거죠. 나뭇가지에서 발견한 새의 사체는 슴새였다. 둥지로 돌아가기 위해 나뭇가지에 내려앉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6천여 킬로미터. 부지런히 날아온 슴새의 날개는 사수도에서 멈추고 말았다. 매슬이 아크신 매슬인데. 어이. 상당히 큰 놈인데요? 낙엽 위에서 발견한 쥐의 사체 역시 보통 쥐의 서너 배는 될 만큼 컸다. 집쥐 같이 생겼는데, 이 뭐 골격이 아주 대단해요. 뭐 토끼뼈가처럼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지금 머리가 없는 상황인데 머리를 포함하면 약 22cm, 23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기록이 상당히 기네 이거. 몇 cm 정도? 9cm 되네요. 19cm 정도. 19cm. 저쪽은 또 뭐, 저쪽에도 뭐가 있... 여기 숨새굴이잖아요. 네, 이 순대굴인데 순대굴로 지금 뭐가 이게 또 끌고 들어갔는데 이게 쥐가 그랬나 본데. 네, 쥐가 이 털을 여기서 먹다가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갔네요 다. 쥐가 물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안으로. 네, 쥐가 그 슴새굴로 슴새가 지금 저 둥지에 비었는데 여기서 번식하고 나간 자리예요. 근데 저 안으로 물고 들어갔네요. 저 안에 보면 지금 털이 많이 들어갔어요. 몸집을 불린 사수도의 쥐는 슴새 알뿐만 아니라 다른 새도 공격한다는 얘기다. 풀이 안에서 풀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이거 깃털 나왔잖아요. 약간 이거 이런 것들이 쑥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생풀이 이게 이 물고 들어가는 게 쥐가 그랬거든요 지금.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없는 쥐는 겨울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쥐는 야행성이다. 그래서 밤에 멸치를 미끼로 쥐를 유인해 보기로 했다. 마침내 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수도에서 쥐는 앞으로도 계속 숫자를 불려가면서 슴새를 위협하는 포식자로 남을 것이다. 육지에서 백길로 40분쯤 떨어져 있는 경남 통영시 사냥. 이 섬에는 멧돼지 피해가 심각하다. 다 이따 봐야 되니까 아예 농사로 갖다 못 인게 하나가 거의 뭐 못 있는 편입니다.
사량도의 인구는 약 3,500여 명.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 돼지가 전부 미를 풍기고 돼지가 먹지는 안 하는데 멧돼지가 예. 혼자 애나 돼지 좀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와서 뭐 주디로가 밀고 대고 이러면서 논에는 수확을 포기한 벼가 반 이상이다. 자세히 보니 벼 나달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떼고 아마 이렇게 하고 돼. 이거는 돼지가 이제 다 이 훑어 묶은 거고요. 돼지가 이 훑어 갖고 끄끄끄 씹어 갖고 했다 내고 이래. 이 나라가 그래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돼지 벌쩍 가지고. 예. 아, 이쪽에도 다 돼지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게 다 이렇게 돼지 발자국이라고 하죠. 곳곳에 논을 망치고 간 멧돼지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배설물도 보였다.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섬 사람들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 화력이 너무 커. 그럼 여기 불하고 폭음과 동시에 터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폭음이 너무 굉장히 크거든.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는 앞에 이게 그 소리 듣고도 놀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든 기구들은 멧돼지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작년 가을의 농작물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10여 년 전만 해도 멧돼지를 볼 수 없었다는 사량도. 그러면 지금의 멧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보시다시피 요 사랑도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삼천파하고 고성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한 10여 킬로 되는데 한 12년 전부터 아마 육지에서 멧돼지가 이 섬으로 들어와서 번식을 했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토끼 같다는 경남 사천시의 비토섬. 1998년 다리가 놓이면서 육지와 이어졌다. 이곳 역시 멧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소의 봉분까지 멧돼지가 밀어놓았다. 비토섬의 해안가. 모래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발자국. 멧돼지의 것이다. 발자국은 바닷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물이까지 들거든. 제작진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멧돼지를 봤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가 푹푹 크고 지나가는 소리를 보고 듣고 보니까 하마처럼 해갖고 너무 건너가는 게 있었는데 그 자세히 가서 배를 보니까 산돼지였어요. 한 70km 정도 되는 산돼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또 하마처럼 가는 모습이 기하고 코만 내놓고 물이 들어오면 코로 불어내면서 푹푹 하고 가고 있었어요. 지금 저쪽 보이는 저 섬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참 따라가다 왔어요. 동서가 정경석이 우리는 차 타고 저점 들어가가 바로 올라가. 누가 자, 실탄 다 준비됐어요. 실탄 다 준비됐어. 적은 수의 멧돼지만으로도 인간과의 갈등은 육지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총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요쪽에 하우저랑 두 마리 있다. 한 70건, 80건 되는 거. 멧돼지가 나타났다.
내가 여기서 그래 물어는 게 쏙 잡아먹는 기라 콩 그래야지. 멧돼지의 숨은 이미 끊어졌지만 사람들의 원성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고 지금 하모 딱 찾는데 저번치 잡아오는 거 봐라. 이 돼지가 있어가지고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 네. 이거 돼지인데 한 마리도 없이 다 잡아요. 한 마리도 없고.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걸 갖다 다 잡아서 문제야 되지. 그러면 배 대부분에는 배 부서진 거는 부산 사람들 와 농사문지는 부산 안 해주는 말이야. 섬으로 온 멧돼지. 그 잘못된 만남의 끝은 죽음이었다. 섬으로 간 동물들. 그로 인한 피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자연환경연구센터. 주로 환경부나 각 지역의 위탁을 받아 섬의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타키구치 씨는 6년 전부터 오가사와라 열도의 염소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람에 의해 섬으로 옮겨진 동물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단호하다. 역시 사람이 들여온 것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섬의 경우는 특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전혀 없던 것을 들여와서 섬을 망치면 그것은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오가사와라 열도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오가사와라 열도로 가는 배는 6,000톤급. 워낙 먼 섬이라 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오가사와라 열도는 도쿄항에서 무려 1,000km. 바다가 순순히 길을 열어줘도 꼬박 25시간이나 걸린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30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아득한 거리다. 망망대해의 외로움을 이겨낸 오가사와라 열도는 연평균 기온 20도씨 1년 내내 겨울이 찾아오지 않는 천혜의 기후를 선물받았다. 특히 열도를 이루고 있는 30개의 섬들 중에서 9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리는 오가사와라 열도에는 3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고래들도 살아가고 있다. 30m 깊이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는 1년 내내 다이버들과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오가사와라 열도를 무엇보다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염소다. 길가에 관상수를 먹기 위해 산을 내려온 염소들은 겁없이 도로까지 점령한다. 자동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도로의 무법자들 탓에 사고도 빈번하다. 산을 올라가자마자 무리를 이뤄 이동하는 염소떼를 만날 수 있었다. 염소는 5,000년 전에 사람이 가축으로 길들였다. 하지만 태어난 뒤 한 번도 사람들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이 섬의 염소들은 무척이나 위협적으로 보인다.
가파른 산과 높은 바위를 좋아하고 아슬아슬한 절벽 타기를 즐기는 염소들. 먼 조상 때부터 천적을 피해서 산악지방에서 살았던 습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다. 오가사와라 열도 염소들의 조상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머나먼 이 오가사와라 열도에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19세기 초인 1830년경. 그 이후 여러 나라의 고래잡이 배들이 섬에 들어왔고 그들은 비상식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염소들을 이곳에 남겨놓고 떠났다. 포경선이 떠나고 섬에 남겨진 염소들에게 평균 20도씨의 아열대 기후 그리고 섬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은 염소가 번식하는 데 최상의 조건이었다. 염소 암컷이 한 번에 낳는 새끼는 보통 2마리, 임신 기간은 5달이다. 그래서 1년에 2번까지 새끼를 낳는다. 염소는 생후 3-4개월 후면 번식이 가능하다. 천적이 없는 오가사와라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한 염소는 오가사와라 열도를 점령했다. 먹성 좋은 염소. 독풀만 아니면 아무 풀이나 잘 먹는다. 나무 줄기며 뿌리까지 가리는 것이 없다.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우리를 한두 마리 있을 때도 있고. 염소의 강한 번식력과 먹성은 섬을 변화시켰다. 염소는 섬의 허용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섬은 염소의 먹성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섬의 고유종 중 40% 이상이 멸종했다. 붉게 변한 민둥산은 더 이상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없었고 자연 생태계의 평화는 깨졌다. 무너져 내린 흙으로 제 빛깔을 잃어버린 바다. 피해는 땅에서 바다로 그리고 자연에서 사람에게로 번졌다. 토사 유출로 바다가 오염되면서 사람들이 양식하던 어류와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다. 1991년부터 일본 자연환경센터의 본격적인 자연조사가 이루어졌고 1997년엔 염소 포획이 시작됐다. 동물 애호단체의 반대가 심해 포획된 염소들은 염소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있는 오키나와까지 배로 옮겨졌다. 염소를 축산업에 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를 3,000km 이송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가 약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염소 가격은 한 마리당 2-3만 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것을 불사하고 일본 정부와 그리고 그 야생생물 전문가와 이러한 그 동물 애호 단체와 여러 가지 그 논의 끝에 다시 한 곳에 몰아넣고 그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쪽에 그 방법들이 논의되게 됩니다. 포획한 염소를 오키나와로 옮기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야생의 염소들이 먼 거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이 병들거나 죽었다. 뿐만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마리수도 한계가 있어 염소 개체수를 확실히 줄일 수는 없었다. 현재 오가사와라 열도에서 집중적인 염소 포획이 이루어지는 섬은 2곳. 포획 방법은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염소를 몰아간다.
예전에는 사냥견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동물 학대라고 해서 지금은 전적으로 사람들만 염소몰이를 하고 있다. 한쪽으로 몰아놓은 염소들은 안락사시킨다. 학계와 정부 그리고 동물 애호단체까지도 이것만이 오가사와라에서 염소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염소들이 떠난 뒤 섬에서는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먼저 염소로 인해 벌거숭이가 된 산에 산사태를 막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식물도 다시 심었다. 사람들의 노력을 빌린 자연은 조금씩 생기를 띈다. 섬을 떠났던 새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오가사와라 열도에 깨어졌던 자연 생태계가 평화를 되찾아가는 중이다. 해마다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10여 년간 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다. 特に小さい島、小笠原みたいな小さい島、世界中同じ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 오가사와라 같은 작은 섬은 小さい島で 세계 は 어디나 같을 生き物の 것입니다만 数がもともとすごく少ない 작은 ので、 섬에서는 원래부터 ヤギとかが 생물의 入っ 수가 てきた 적기 時に 때문에 それをもともと食べるも 염소와 のがい 같은 ません。 것들이 들어왔을 때 ですので、 그것이 먹을 そう 것이 いう島 없습니다. にもともといないものをポン 그렇기 と入れてし 때문에 まうのは、 그 これから 섬에 本当に気をつ 원래부터 けない 없는 と 것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되는 同 것이라고 じようなこと 생각합니다. がどこの島でも起こ 이런 って 일은 しまう 어느 と思う 섬에서나 ので、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もとも 때문에 といないものを 지금부터라도 小さい島に 정말 持ち込む 주의하지 というのは 않으면 本 안 当に気をつけ 됩니다. なきゃいけ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その教訓を小笠 오가사와라에서는 原は 실패했기 때문에 ヤギで 그 失敗しているわけ 교훈을 ですから 명심해야 할 生かさなきゃな 것입니다. 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はい、以上です。 제작진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의 금오도를 찾았다.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전 이 섬에 2년산 꽃사슴 19마리가 방사된 것은 2004년 6월. 조선 후기 무렵 금오도에 왕실의 사슴 목장이 있었던 만큼 그 역사를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와 함께 사슴이 뛰노는 아름다운 섬을 만들고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금오도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겨울에도 거의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기후와 상록 화렵수는 꽃사슴을 방목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꽃사슴 천국을 만들겠다는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이제 면사무소 지원을 받아가지고 꽃사슴을 방목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금오도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금오도의 겨울숲은 벗겨진 나무 껍질들로 황량했다. 이거 다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이거 뭐 10년 이상 자랐던 삼나무 줄기의 껍질 대부분이 예리하게 벗겨진 상태. 너덜너덜해진 나무 껍질 사이에서는 쉽게 사슴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와보니까 됐죠.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겼으니까 사람이 벗겼지 뭐 설마야 뭐 사슴이 이렇게 벗겼을라더냐 그랬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 노인들을 나가 많이 나무를 했어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겼다고. 예, 그랬더만 그렇게요. 이것은 작년에 한 게 아니에요. 쭉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더들더들 이렇게 다 벗겨버린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나무에선 생명의 기운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나무를 이렇게 새를 치는 거 몰라? 참.
꽃사슴 종류는 보통 한 170여 종의 식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수피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에 의한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국립공원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도 많이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겨울 먹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꽃사슴은 지금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꽃사슴 피해는 사람들 바로 가까이까지 내려왔다. 고라니는 이제 고구마 잎을 따먹으니까 피해가 적은데 사슴은 잎도 따먹고 줄기도 끊고 발로 힙이 파니까 피해가 더 많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삽으로 던지는 것 같이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이 하면은 흙이 막 뒤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제 그 부디가 막 이렇게 파집니다. 그 자리가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고구마가 파져 나올 건 사실이잖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남부지부 회원들이 꽃사슴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섰다. 꽃사슴이 남긴 흔적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꽃사슴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사슴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겼던가요? 자세히 보고 뒤 엉덩이 쪽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가는 소리도 말 뛰어가는 소리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색깔은 어떻던가요? 색깔은 갈색 비슷한 색깔이에요. 좀 회갈색. 오늘 길목에 이게 아마 싼 지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왔거든요. 네. 사슴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고 흔적만 보셨다고요? 네. 네, 아직 어제 밤에 싼 것 같은데. 단 한 마리의 꽃사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몸이 점이 더 많이 남아있나 했죠. 그 모두에 방사된 꽃사슴과 같은 종이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가축이라고 해도 방사 후 3개월 정도면 거의 야생 생태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한 꽃사슴을 우리 안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는 여수시에 금오도의 꽃사슴을 포획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여러 번 한 상태다. 그러나 올무에 걸려 죽은 꽃사슴 한 마리만 발견했을 뿐 나머지 18마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 꽃사슴은 대체로 5월과 6월 사이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꽃사슴이 방사된 지 1년 7개월. 새끼가 태어나 꽃사슴의 수도 불어났을 것이다. 늘어난 꽃사슴은 금오도의 자연 생태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다. 섬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외래종이 도입되게 되면은 특히 대형 초식동물들이 도입되게 되면은 고유종들이 사라지게 되고 섬은 점점 황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물 관리라든지 이러한 종 다양성의 이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 어떤 동물들이 섬에 갈 수도 있다. 섬의 특수한 자연 환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는 외래종의 유입은 섬의 자연은 물론 그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우리가 들여놓은 동물들을 그저
퇴치해야 하는 적으로만 생각했다. 사람과 함께 동물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의 공존을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